수바람 일부러 자 이런 반갑습니다. 좀 장사를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제가 생방송을 하는 날인데 날씨가 아침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날씨가 너무 안 좋더만 밤 되니까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거의 태풍처럼 불고 있네요. 지금 이제 생방송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요거 한 마리 해가지고 생방송 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참돔인데 보시면 배가 불룩하죠. 아이고 아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항문공이 붉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배가 빵빵해서 알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시기 자체가 그렇게 알이 커질 시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손님한테 아무래도 팔기가 그렇죠. 물론 팔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살도 좀 찌고 빵빵하지만 알이 너무 커져서 수율도 좀 떨어질 거고 손님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시는 데 아무 지장 없지만 요거 한 마리 손질해가지고 요거 한 마리 손질해가지고 빨리 가서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마침 그날이 이제 그 일본산 참돔 원산지 표시 위반 그 사건이 뉴스로 이렇게 터졌던 그날인데요. 그 후로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도 좀 하면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 버뜩 손질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 배가 왜 이리 빵빵해지겠노? 내장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빵빵해져서 알이 익어 있겠죠. 알랑공 자체만 보면 알인가 정소인가? 정소구나. 정소가 순농 정소가 이렇게 커져가 있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인가요? 4월 13일인데도 벌써부터 이렇게 정소가 커졌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손님한테 팔기가 좀 힘들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모둠에 같은 데 넣어서 팔면 팔 수는 있겠지만 정수가 많이 커져서 아무래도 이제 몸속에 있는 기름이 좀 빠져나가는 상태고, 그래도 물론 이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손님한테 제 기준에서 손님한테 팔 수 있는 기준은 안 됩니다. 자, 요런 거 이제 고기를 매입을 하다 보면 자연산 고기라는 게 품질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같은 시기라도 이렇게 알이 커져가지고 정수가 커져가지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뭐 제가 반찬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자, 요거 빨리 들어가서 손질해가지고 방송하러 가봅시다. 수요일날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방송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장사가 우선이다 보니까 장사를 놔놓고 방송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장사 마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네요. 자, 들어가서 손질해 보겠습니다. 정수가 상당히 많이 커졌지만 육질이 어떤지 한번 보고 맛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이 빵빵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정수가
불룩하게 있었는데 육질에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비록 정수가 좀 불룩하게 들어 있어도 뱃살은 좀 상당히 얇아졌지만 뒤쪽에 몸통살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기는 하네요. 요거 뭐 비늘이 안 찾았다. 이쪽에 2개 정도. 칼 들어가는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비늘이 꼼꼼하게 쳐야 되는데 워낙 바람이 부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맞아먹은 데가 있었네요. 살색은 상당히 좋습니다. 손질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주에 일본산 참돔을 이제 국내산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판매했던 도매상이 이렇게 적발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 댓글로도 이렇게 질문이 몇 개 달리고, 지난번에 그 생방송 할 때도 지난주 생방송 하는 날에 아마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객관적인 스탠스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참돔도 잡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첫 번째가 과연 그거를 갖다가 일본산 참돔인지 모르고 팔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매상들은 당연히 일본산인 줄 알았겠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팔았던 소매상들이나 횟집들은 과연 몰랐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채색을 보면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데, 제가 항상 고기를 구분할 때 요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끝에 제가 단서를 다는 게 뭡니까? 채색이나 그런 걸로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대부분 요걸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100%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고기를 매입을 하실 때 이거 일본산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갖다 주는 도매상이 아닙니다. 요거 내가 어디 좋은 데서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발색을 잘 내고 모양을 잘 내는 업체가 있다. 한번 써봐라. 내가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구해갖고 온 거다. 가격도 착하고 좋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제 그 신생 업체들은 모르겠지만은 횟집들은 중도매인들과 거래를 계속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사장님, 김 사장님, 최 사장님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형님, 동생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동생 이거 진짜 일본산 맞나? 원산지 표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는 안면에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그렇다 하는데 뭐 믿고 한번 써보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본산인 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의심하면서도 그냥 짐짓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거는 뭐 어떤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는 힘들지만, 객관적으로 요 업종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면 그게 이거 일본산일 것이다 라고 한 번쯤은 다 의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많이 주시는 게 이제 일본산의 어떤 이제 뭐랄까 방사능 때문에 이제 어떤 건강상의 위험 이런 부분에 또 대해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요게 이제 일본산이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저는 객관적인 부분에서만 사실관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일본산을 옹호한다든지 원산지를 표시를 바꾸어서 이렇게 판매한 행위를 절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중한 범죄가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원전이 터진 곳은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바다는 물론 일본 동쪽이긴 하지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일본산 양식을 많이 하는
보통 일본 우리 섬나라지만 4개의 큰 섬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북해도, 홋카이도,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제일 중앙이 되는, 뭐 도쿄, 그 다음에 뭐 나고야, 그리고 뭐 오사카 이런 핵심 도시들이 있는 중간섬, 혼슈,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붙어 있는 시코쿠, 그리고 맨 왼쪽 밑에 이제 제일 남쪽에 붙어 있는 규슈 이렇게 이제 4개의 큰 섬이 있는데 보통 그 양식은 물이 따뜻해야 고기가 잘 큽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터져 있는 그쪽보다는 원전이 터졌던 이제 그 동북부 쪽보다는 제일 남쪽 큐슈나 시코쿠 지역 안쪽에 내만에 이렇게 태풍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수온도 높고 이렇게 양식을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문제가 있다, 100%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하고 또그 규슈 지방하고는 후쿠오카 이쪽하고는 이렇게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마냥 우리나라 국내산이라고 해서 또 안전한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길게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끓인 이제 관계는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보다는 끓음직한 게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귤이 있어. 귤이 있는데 변기에다 붕덩 빠졌단 말이야. 그걸 꺼내가지고 씻어서 먹으면 그 짧은 사이 안에 물이 붕덩 빠져갖고 5초 꺼내는 5초 그리고 씻는 5초 그 사이에 변기에 있는 나쁜 성분이 귤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껍질 깨끗하게 씻어서 까먹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그걸 알고 그 귤을 까먹을 수 있을까요? 그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꺼려지는 건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를 갖다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해가지고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산을 먹고 안 먹고는 소비자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산에 대한 조금 이렇게 끔찍한 마음, 반감이 있다 보니까 또 일본산 제품을 갖다가 불매 운동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판매자들도 그걸 아는 거죠. 일본산이라고 달고 나가면 안 팔리니까 이렇게 속였겠죠. 분명히 엄청나게 나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때까지 저도 장사를 하면서 원산지 단속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뉴스에서만 떠들고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 끝날 게 아니라 그런 감시 시스템의 어떤 재정립도 우리 관계 당국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저도 한편으로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께서도 현명한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소비자들도 좀 알아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저렴한 가격을 찾고 좋은 품질을 찾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행동들이 어떤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위한 소비 행위를 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너무 이렇게 싼 물건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풍조도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이렇게 한 번씩 올리면 댓글에도 가격이 비싸다, 뭐 가격이 참돔이 뭐 키로당 10만 원이나 뭐 11만 원이나 뭐 이런 댓글 많거든요. 지금은 제가 참돔 요즘 워낙 해가지고 11만 원 받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0만 원 받았을 때도 비싸다는 댓글이 달렸고 몇 년 전에 9만 원 할 때도 비싸다는 댓글은 항상 달립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렇게 좀 소비자들한테 팔기 어려운 것들은 제가 안 팔고 이렇게 로스로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전체적인 것들의 가격이 상승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요것도 손님한테 팔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kg짜리 10마리를 가져왔는데 10마리를 키로당 10만원에 팔아야 정상 매출이 올라와. 근데 한 2마리 정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손님한테 못 팔아. 그럼 8마리를 10만원 팔면 매출이 80만원밖에 발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20만원 매출에 대해서는 오로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면 그 장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의 전체적인 가격을 한 2만원 정도 상승시켜가지고 8kg만 팔되 매출을 96만원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나머지 한 4만원 정도는 내가 반찬 해먹으면 되니까 감당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이점은 있죠. 내가 회를 먹으러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재수 없이 나한테 걸렸을 요런 이제 품질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걸릴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가게를 가면 무조건 좋은 품질이 나한테 온다는 확신을 갖고 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복불복 이런 개념이 없이 무조건 좋은 품질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런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판매자는 좋은 품질을 항상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가게를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을 소비자한테 굳이 팔지 않아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매출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둘 다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와주시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요렇게 한다면 가게 운영이 잘 안 될 겁니다. 분명 그런 부분은 저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유튜브 덕분에 저도 요렇게 운영 방식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점차 그런 방법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말 많다 말 많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단순히 일본산을 먹는다, 중국산을 먹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비난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계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계화 시대인데 어떤 한 나라를 배제를 하고 무역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품질을 잘 따져보고 정확하게 이게 내가 사 먹어도 될 것인가. 특히나 먹는 음식은 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판매자들도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뭐랄까 소비자와 이렇게 판매자, 생산자 간의 신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요거 가지고 방송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뉴스를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뉴스를 웬만한 걸 다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나 제목이 뭐냐면 57만 명이 먹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입질의 추억님께서도 이제 그런 제목으로 57만 명이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 좋은 영상을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57만 명분이 맞는가? 물론 소비자를 속이고 하는 이 행동이 나쁜 거는 맞습니다. 그걸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뉴스라면 사실관계에다가 이렇게 기반을 해서 저는 서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5톤이면 35,000kg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kg이, 요게 제가 무게를 달아보진 않았지만 한 800g, 900g 정도 될 겁니다. 요게 몇 인분입니까? 1kg가. 1kg가 몇 인분입니까?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7만 명분 나누기 35,000kg 하니까 16, 17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돔 1kg가 16인분, 17인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참돔 1kg는 2인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이 흔히 즐겨 먹는 방식으로 참돔을 소비하는 방법은 거의 참돔회인데, 참돔 1kg면 한 380g 내외이기 때문에 2인분이 맞습니다. 많이 봐줘도 3인분이죠. 그러면 7만 명 아니면 10만 5천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지, 57만 명분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모든 뉴스에 전부 다 57만 명분이라고 써놨어. 심지어 입질의 추억님까지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57만 명분이 맞나. 물론 우리가 공분을 하고
지탄을 해야 될 범죄인 거는 맞지만 그걸 또 사실과 달리 너무 부풀려 가지고 우리가 딱 신경 써야 될 핵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와 그리고 현실적인 이렇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뒤로 제껴놓고 너무 가십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재미거리로 그리고 논란거리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작 주제는 더 뒷전으로 밀려나고 욕만 하기 바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야 이거 너 1kg도 안 되는데 몇 점이고 이거 초밥 2개씩 해갖고 뭐 회전 초밥 접시에다가 2개씩 넣으면 17명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밥 한 공기도 10인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17일반이니까 밥 한 공기도 10인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1kg당 2인분 3인분 따지면 많이 봐줘도 10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너무 말이 많다. 아무 이제 그 대본이나 그런 거 없이 머리에서 그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원산지 표시 위반한 그런 사례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요런 이제 유통 문화가 올바른 유통 문화가 빨리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러 가겠습니다. 요거는 냉장고에 이어놔야 되겠다. 뼈다귀 내일 아침에 매운탕 끓여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안녕. 말 많다 말 많아. 자 이런 일이 이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이제 참돔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질 거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네요. 그런 유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참돔이 지금 맛있는 시기니까 좀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긴 하지만 또 우리 국내 참돔 양식 어가들이나 또 자연산 고기를 낚는 분들, 잡는 분들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돔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